자, 먼저 도면의 크기입니다. 설계자라면 의당 도면의 크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A4, A3 많이 쓰죠. 그 다음에 B4, B5도 쓰죠. 자, 어느 게 설계용지일까요? A 계열의 종이가 설계용지일까요? 아니면 B 계열의 종이가 설계용지일까요? A 계열이 설계용지입니다. 그럼 B 계열은 뭘까요? 인쇄 출판용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B 계열의 종이로 인쇄 출판해서 잘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A0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A1, A2, A3, A4 이렇게 됩니다. A5는 안 써요. 쓸 일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있네요. 도면 있죠? 가로,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해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가로, 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설계용지는 이렇게 세로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설계용지는 이렇게 가로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0하고 A1의 차이는 이겁니다. 딱 절반 접으면 돼요. 절반 접으시면 얘가 A0입니다. A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를 다시 이렇게 절반 접으면 A2가 되겠죠. 각 종이와 종이 사이는 2배 차이 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요. 가로가 1189mm고 세로가 841mm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A0가 1189 곱하기 841mm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죠. 절반 접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가로가 긴데 절반 접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로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로가 앞으로 갑니다. 세로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이 숫자가 앞으로 가고 이거 절반 나눠서 뒤로 보내고 앞으로 갑니다. 420. 그 다음에 얘를 절반 나눠요. 297. 자, 297이 다시 앞으로 오고 절반 나눕니다. 자, 요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설계 용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A2하고 A3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A2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 지금은 A3를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프린터 가격이 많이 싸져서. 예전에는 프린터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특히 아주 먼 옛날에는 도트 프린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도면을 출력 못했습니다. 그럼 뭘로 출력했냐면 플로터로 출력했습니다. 플로터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정말 진짜 비싼 거 있죠. 내가 큰 맘 먹고 난 좀 좋은 거 쓰고 싶어. 플로터 새 거 정말 좋은 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랜저 한 대 값 나와요. 엄청 비싸요. 10년 정도 이렇게 썼던 중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많이 비싸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사무실들이 그렇게 쓸까요? 안 쓰죠.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에 최대 이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뭘 쓰면 돼요? 네, 잉크젯 프린터 쓰면 돼요. 잉크젯 A3 나오는 거. 막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부서지면 그냥 이렇게 에이 부서졌네 그러고 하나 사면 되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에 그 A4 칼라 레이저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거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용산 전자상가에 그 도매 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2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재개발한다고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럼 사무실에서는 레이저보다는 아무래도 잉크젯이 조금 더 편하겠죠. 조금 더 불법을 쓴다 그러면 무한 잉크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면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잉크젯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죠. 속도가 느려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A3가 되면서 빨리빨리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사기요. 복사기. 대부분 다 회사에 보면 복사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복사기에다 그냥 냅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A3로. 딱 하면 쥐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A2를 썼는데 요즘은 그냥 복사기에다 출력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땐 다 복사기에다 썼어요. A3로 해서. 자, 그래서 요즘은 A3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보고 야, 나 매장 낼 건데 네가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갔어요. 치수를 쟀습니다. 현장의 크기가 가로 1000mm에 세로 8000mm입니다. 현장의 크기가 10,000mm에 8000mm입니다. 자, 몇 미터에 몇 미터일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기 공 3개 지우시면 돼요. 공 3개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천단위 자릿수 찍어놨잖아요. 천단위 자릿수 딱 지우면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m에 8m란 뜻이에요. 갔더니 매장이니까 10m에 8m면 꽤 크네요. 10m에 8m입니다. 꽤 커요. 이제 얘를 설계를 할 겁니다. 얘를 A3에 출력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를 공고 나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가면 배울 거야. 대학 가면 배우는구나. 교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현장 나가면 배울 거야. 그런 거 보다. 순진한 학생이 뭘 알겠어요. 현장 딱 갔더니 팀장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넨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축척 계산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요, 축척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물의 크기 곱하기 2배. 실물의 크기에 2배 하세요. 왜 2배를 하냐면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치수를 뽑아야 돼요. 치수도 넣어야 되고 거기다 글자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2배가 여백이에요. 1.5배 하면 안 되나요? 돼요. 1.8배 해도 돼요. 근데 1.5배 하면 너무 타이트하고요. 1.8배 쓰면 아니다. 뭐 이보다 크면 너무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2배 하는 게 제일 적당하더라. 이건 경험치입니다. 제 경험치가 아니에요. 제 선배의 선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누구의 경험치인지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2배가 좋아 라고 배워온 겁니다. 이거 경험치예요. 그 다음에 종이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10,000mm에 2배하고 420으로 나누고 8,000mm에 2배하고 297로 나눕니다. 만미리에 2배 나누기 420 47.6 나왔네요. 소수점 뺍니다. 소수점 굳이 칠 필요 없어요. 53 나왔네요. 도면이 아니 실물이 가로 세로 비율이 종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비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중에 작은 숫자는 버리고 얘가 버립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작은 숫자는 버리고 큰 숫자에다 맞춥니다. 작은 숫자에다 맞추면 예를 들어서 10,000mm인 저 47mm에다 맞추면 8,000mm인 저 세로 방향이 도면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백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세로 방향 53을 기준으로 잡으면 10,000mm 즉 가로측은 여유가 조금 더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게 나아요. 타이트한 것보다. 자, 5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자는 판단하게 됩니다. 아, 축척이 1대 50이겠구나. 조금 타이트하겠네. 1대 60을 쓰면 좀 널널하겠네. 여백이 조금 많겠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저 같으면 1대 50 쓸 것 같아요. 53이니까 3은 버려도 되는 수치. 예를 들어서 55예요. 56입니다. 그러면 50으로 못 내려가요. 오히려 올려야 돼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50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축척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거 A4에다 그릴 겁니다. A4에다가 그릴 겁니다. 축척이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시죠. 그러면 똑같이 해볼까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210 76 나왔네요. 그럼 1대 80이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왔나요? 요것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축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척도라고 합니다. 실물과 도면과 실물의 비율이요.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실물이 작아요. 그럼 좀 크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물이 너무 커요. 그럼 작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는 배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것.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안경 나사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안경 나사 요만하잖아요.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어때요?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분은 A4 용지에다 그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현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도면과 실물을 같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게 표현한 겁니다. 주로 기계 도면, 기계 부품들 있죠. 기계 부품들이 1대1로 그립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실제 부품을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이거 현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크잖아요. 크니까 일정한 비례로 딱 작게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거, 이 값들, 이게 이제 축척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면의 크기 대 실물의 크기. 이렇게요. 배척입니다. 도면의 크기 5mm가 실물의 크기 1mm입니다. 도면에 그려진 5mm라는 숫자가 실물의 실제로는 1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도면의 1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자, 얘는 도면의 1mm가 실물의 50mm입니다. 실제 50mm가 도면상에서는 1mm로 그려지는 거죠. 작게 그려진 거 맞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5대1, 1대1, 1대50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보실 때 항상 이 축척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축척을 안 쓰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는 어떤가요? 작게 그렸겠죠. 그죠? 근데 얘는 CAD로 그렸단 말이에요. 자, 실물에서는 실제 도면에 그릴 때는요, 요거 씁니다. 보신 적 있나요? 요거 스케일자라고 합니다. 요걸 스케일자라고 해요.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여기 빨간색 선 좌우에 보면 눈금이 매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 1대1, 하나 1대2, 1대3, 1대4, 1대5, 1대6. 이해되시나요? 그 비율에 맞춰서 눈금이 다 조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도면에다 그릴 때는 얘를 대고 그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딱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CAD는요? CAD는 어떻게 할까요? 자, CAD는 도면에 선 그릴 때는 스케일자죠. 실물을 작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CAD에서는 여기도 도면이라고 해보죠. 도면을 그릴 때는 실물을 1대1로 표현합니다. 실물을 1대1로 표현하고 그 외에 있죠. 그 외에 나머지를 크게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에 그려지는 글자의 크기가 2mm, 그러니까 1.5에서 3mm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글자의 크기가 1.5에서 3mm 정도 됩니다. 자유롭게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그냥 3mm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B와 같은 경우는 축척이 똑같이 여기처럼 1대50이라고 여기 1대50이라고 가정하면 1.5 곱하기 50 75mm에서 자 3mm 150mm네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실제로는 출력했을 때 이 사이즈가 되면 돼요. 출력했을 때 1.5에서 3mm가 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저는 보통 2mm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 2mm를 써요. 너무 작으면 그 작업 반장님들이 글씨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mm를 쓰는데 그 나갔더니 그 현장 저기 갔더니
이제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2mm 글씨가 너무 크다. 1.8mm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1.8이나 2mm나 똑같은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그건 이렇게 1.5에서 3mm까지 여유가 있는 건 설계자의 자유예요. 설계자가 취향대로 그리면 돼요. 나는 글자 큰 게 좋아. 그럼 3mm. 3mm보다 크면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1.5보다 더 작으면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mm에서 3mm 사이가 가독성이 가장 좋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대 50이 되면 1.5mm를 쓰면 3mm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출력하면 얼마로 나오냐면 3mm 나누기 50 0.06mm로 나와버립니다. 출력할 때. 왜냐하면 여기서 그린 다음에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도면을 CAD의 도면을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 도면 1대 50으로 줄여서 A4에다가 출력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은 그냥 1대1로 그리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다 축척만큼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나중에 출력해보면 알아요. 몇 번 출력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면에 그릴 때는 도면에다가 그릴 때 손으로 그릴 땐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CAD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다 키워서 그리고 언제? 출력할 때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mm예요. 내가 글자를 150mm로 썼단 말이에요. 150mm를 나누기 50mm로 줄여라. 그랬더니 몇 mm로 나가요? 3mm로 나가는 거죠. 사실은 별거 없어요. 출력하고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뭐부터 할까요? 모양부터 할까요? 색상부터 할까요? 자, 색상부터 하죠. 색상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자, 도면을 그릴 때는요, 색상을 조금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심선인지 실선인지 외형선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선의 종류부터 좀 알아보면 선의 종류는 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외형선, 물체의 윤곽을 표시하는 선. 그 다음에 은선의 숨겨진 외형선.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여기 칠판 있죠, 그죠?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 뒤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빈 공간에 자주 들어가요. 저기 가면은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이 있어서 요 앞에 사거리를 볼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눈이 조금 뻐근하면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 좀 봐요. 사거리도 보고 거기 사거리에 다이소도 좀 보고 좀 봐요. 도면을 그리는데 칠판만 그려놨어요. 그럼 도면을 본 사람들이 칠판으로 끝내겠죠. 그럼 창문은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려야 돼요. 무슨 선으로요? 저기 나와 있는 은선으로. 이해되시나요? 은선으로, 은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은선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규약이에요. 설계자와 설계자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규칙을 맺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은선이네?
이거 숨겨져 있는 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은선 같은 경우는 이거 파선입니다. 이건 실선이고요. 외형선이니까 굵은 실선이 됩니다. 굵은 실선이요. A2로 했다면 0.5mm, A3로 했다면은 0.3mm, 이렇게 굵은 선이에요. 굵은 선입니다. 파선입니다. 이거 예전에 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선을 깨트려서 그린 선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점선입니다. 점선. 그 다음에 1점세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중심선이라고 해요.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 얘 외형선이잖아요. 얘도 외형선이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선. 근데 중심선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어디에 중심선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가상선. 자, 이점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상실선이요. 가상실선입니다. 이게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이고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가상의 외형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계추가 있어요. 시계추가 있는데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도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려진 요 선을 이점세선으로 그립니다. 가운데다 실선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점세선을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계추가 여기 이점세선에서 여기 이점세선까지 진자 운동을 합니다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게 가상선입니다. 가상실선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1점세선, 우리가 사용하는 중심선은 가상선, 가는선이에요. 가는선인데 이 선을 굵게 하잖아요. 그럼 파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가는 1점세선, 굵은 1점세선, 이렇게요. 그럼 얘는 파단선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위질하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종이 공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칼질하는 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칼질하는 선이 굵은 1점세선입니다. 물체를 자르는 선, 그게 굵은 1점세선이에요. 선의 종류마다, 선의 모양마다 선의 명칭이 있어요. 설계자들이 이건 이렇게 씁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정도예요. 기계 파트 같은 경우는 얘가 저기 열처리선. 혹시 기계 파트 계시나요? 기계 쪽 일하시는 분, 기계 부품 만드시는 분들, 다 건축 인테리어 쪽인가요? 기계 쪽은 없나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없으면 넘어가고. 그 열처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열처리하는 부분, 여기 열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굵은 1점세선으로 딱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어떤 걸로 열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써놓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파단선인데 열처리도 돼요. 그건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뭐 다 똑같게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 공통으로 이렇게 씁니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보통 건축 같은 경우는 얘가 노란색입니다. 얘가 빨강색이고요. 아니다, 파선은 빨강색이 아니고 얘가 빨강색입니다.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초록색입니다. 파선이 노랑이고요. 얘는 똑같이 빨강이고요.
사용하는 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기계마다 뭐 기계인지 건축인지에 따라서 또 건축도 조금 달라요. 사용하는 용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걸 맞춰서 이제 색상을 쓰시면 돼요. 아, 나는 건축인데 그러면 건축에 맞춰서, 나는 기계인데 그러면 기계에 맞춰서 색상을 쓰시면 돼요. 자, 선의 색상이 있습니다. 명령어가 컬러예요. 선의 모양은 라인 타입입니다. 선의 모양입니다. 단축키 LT.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선 모양의 축척.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컬러와 라인 타입은 안 써요. 컬러와 라인 타입을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그러면 여기 3번에 도면층이라는 거 있죠. 저 도면층에서 씁니다. 도면층에 들어가면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 도면층에서 씁니다. 저 도면층을 영어로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라고 하는데, LA 맞지? 레이어라고 합니다. 저 레이어에서 컬러와 라인 타입을 다 지정해 줍니다. 설명은 컬러 라인 타입 다 하는데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쓰시면 안 돼요. 어디서 써요? 여기서 쓰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수업 끝날 때까지 컬러 쓰시는 분 계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 라인 타입 쓰세요. 아니, 그거 쓰지 말고 레이어 쓰세요. 그럼 네, 그래 놓고 그 다음번에 또 가서 보면 컬러하고 라인 타입 쓰고 레이어도 쓰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얘하고 얘는 동시에 못 씁니다. 이 두 개 동시에 못 써요. 이거 동시에 쓰면 얘가 우선순위로 나가버립니다. 얘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얘가 나중입니다. 레이어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면을 그리면 선이 몇 개나 그려질까요? 선이 몇 개나 그려질까요? 한 20개? 30개? 아니죠. 보통 최소 100개 이상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100개에서 한 10,000개나 20,000개씩 그립니다. 근데 그거를 한 개씩 붙잡아 가지고 색상을 바꿀까요? 못 바꿔요. 얘는, 요 두 개는 한 개씩 바꾸는 겁니다. 너의 색상은 뭐, 너의 색상은 뭐, 그렇죠. 선의 모양은 뭐, 이렇게 한 개씩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도면층은요, 뭉텅이로 바꾸는 겁니다. 요 레이어는 뭐, 요 레이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이 뭉텅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얘 못 써요. 자, 먼저 컬러부터 보시죠. 컬러. 자, 보시면 컬러 명령어 실행하면 인덱스 컬러가 있고요,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컬러북 안 써요. 컬러북은 안 씁니다. 저 컬러북은 누가 쓰냐면 인쇄하시는 분들이요. 인쇄하시는 분들하고 저쪽에 페인트 가게에서 써요. 우리는 안 써요. 쓸 일 없습니다. 자, 트루 컬러요. 트루 컬러도 우리가 안 씁니다. 이거 누가 쓰냐면 디자이너들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 포토샵 알고 계시죠? 그 포토샵에서 쓰는 겁니다.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써요. 우리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인덱스 컬러입니다. 인덱스 컬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놓죠. 인덱스 컬러.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색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다 번호를 줬다는 뜻이에요. 이 색인은 어디서 보냐면 도서관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책 빌리신 적 있죠? 그럼 책 아래쪽에 여기
뭔가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스티커 붙어 있던 거, 그게 색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소설도 종류가 많잖아요. 추리 소설도 있고 심리 소설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뭐 장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리예요. 자, 그 다음에 추리 소설도 뭐 또 장르가 또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연도, 발행 연도를 썼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날짜, 4월 달에 들어왔는데 50번째로 들어온 책, 이런 식으로 색인을 매기는 겁니다. 이게 색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색상 있잖아요. 이 모든 색상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인덱스 컬러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인덱스 컬러.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 다 붙어 있어요. 1번부터 해서 여기 쭉 번호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번호가 끝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색인 색상 중에서 도 1번에서 7번까지 색상을 요걸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탠다드 컬러,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번호도 있지만 이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 기억하시나요?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빛의 삼원색 뭐가 있죠? 그래서 첫머리 글자 따가지고 이거 RGB 컬러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RGB 컬러라고 해요. 자, 그럼 색의 삼원색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색의 삼원색 CMY의 K가 누구냐면 블랙입니다. 블랙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얘는 감산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산,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빛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얗게 갑니다. 근데 색을 빼면 뺄수록 어떻게 가요? 까맣게 가요.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해요. 더할 가짜를 써가지고 색을 더하니까 하얗게 되더라. 가산법. 근데 색은요?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까맣게 돼요. 검정색이 됩니다. 색을 빼면 뺄수록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감산법이라고 합니다. 감자가 뺄 감자입니다. 가산, 더할 가짜를 쓴 거죠. 더해서 하얗게 됩니다. 빼서 하얗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근데 이 CMY 색의 삼원색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100% 블랙이 안 나옵니다.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블랙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CMYK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잉크 바꿔보신 적 있나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던가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노란색, 파란색이 아니고요, 사이안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요. 이해되시나요? 색의 삼원색이요.
얘가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검정색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이요. 이해되셨나요? 볼까요? 여기 보이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자, 레드가 몇 번 색이에요? 1번 색이죠? 옐로우가 2번, 그린이 3번, 사이안 4번, 블루 5번, 마젠타 6번, 그 마지막 7번이 화이트 앤 블랙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이트만이 아니고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배경색 있죠. 캐드의 배경색이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대비되라고. 검정색이니까 그와 대비되는 흰색이. 근데 내가 배경색을 하얗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7번 색을 똑같이 하얗게 쓸까요? 아닌 거죠. 검정색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은 배경색이 검정색이면 하얗게 나오고 배경색이 하얀색이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앤 블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색상 번호가 없는데 자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뭘로 가요? 레드로 갑니다. 요걸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색상 환이에요. 이게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란 얘기예요. 원. 원래 환은 구슬입니다. 구슬. 이렇게 구슬이에요. 구슬. 그걸 환이라고 하는데 색상 환이라고 합니다. 색상 원이에요. 그래서 레드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레드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이 값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각도로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린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색상을 정리한 사람이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정리했다고 해서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트루칼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휴라는 값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휴값이에요. 휴값. 이 휴값이 각도입니다. 자, 0도, 60도, 여기 노란색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120도, 그 다음에 60도 더하니까 180도, 사이안으로 간 거 보이시죠? 240도, 300도, 360도, 다시 빨간색으로 되돌아갑니다. 각도예요. 근데 여기선 각도로 표시 안 하고 숫자로 표시했고, 이 위에 숫자하고 아래 숫자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위에는 짝수 숫자, 짝수, 아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홀수 숫자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50 이렇게 와서 55번 여기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죠. 휴, 큰일 날 뻔했네. 자,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숫자는 1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하나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표준 색상이 몇 번부터 시작하나요?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0번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바이블록 보이시나요? 요게 0번 숫자입니다. 여기를 논리 컬러라고 해요. 논리적인 색상. 여기 보시면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록 보이시나요? 요건 논리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얘네들은 물리적인 색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이레이어 바이블록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건 바이가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의한 색이란 뜻입니다. 기본 값이 바이레이어예요. 기본 값이 바이레이어입니다. 여기 바이블록은 뭐예요? 블록에서 지정한 색. 바이레이어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이겁니다. 우리는 레이어를 써야 돼요. 제가 색상을 바꿨습니다. 노란색을 쓰고, 아니 여기 초록색을 쓰고 원을 그려봤습니다. 초록색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레이어에서, 이게 레이어입니다. 얘가 레이어인데 여기 칼라하고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이 칼라 클릭하면 이 칼라 피커가 다시 떠요. 제가 이번엔 선홍색, 즉 마젠타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어는 지금 마젠타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초록색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칼라 명령어에서 나는 바이레이어를 안 쓰고 초록색을 쓸 거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바이레이어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따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레이어에서 제가 색상을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색상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얘는 내가 그냥 칼라에서 초록색 선 쓸 거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계속 초록색 선에 머물러 있는데, 얘는 뭐예요? 바이 레이어로 맞춰놨잖아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색상을 바꾸면 얘도 레이어의 색상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뭘 써야 돼요? 칼라에서 바이 레이어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 칼라는 직접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레이어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일단 칼라로 연습하고 나중에 뭘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색상 지정하고 선을 그리든지 아니면 원을 그리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프로퍼틱스라는 거 보이시나요? 프로퍼틱스에 보시면 여기가 색상입니다. 얘가 색상이에요. 내가 칼라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기 누르면 얼마든지 색상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가요? 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보시죠. 색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색상을 지정했잖아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원래 change 혹은 chprop 명령어를 쓰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좀 쉬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선택을 합니다. 명령어 쓰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뀝니다. 선택하니까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색상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색상 바꾸세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속성창이 떠요. 이렇게 속성창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속성창입니다. 컨트롤 숫자 1. 이렇게 왼쪽에다 붙여놓고 씁니다. 아예 붙여놓고 써요. 왜냐면 많이 써야 되니까. 자, 명령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 부분 보이시죠? 여기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도 바꿔줄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선의 모양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심점 좌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 좌표에 엄한 데로 갔네요. 반지름도 있네요. 반지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반지름. 그럼 어떤가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지름도 바꿀 수 있어요. 객체가 지닌, 이 사물이 지닌 모든 속성을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속성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성창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속성창을 이용해서 지금은 색상만 바꿔봅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컨트롤 숫자 1 프로퍼틱스라고 하는데 이건 속성창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속성 일치시키기. 어딨냐면요,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단축키는 MA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명령을 쓰면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 선택해 주세요. 자, 클릭합니다. 엔터 안 쳐요. 그러면 이 원본이 지닌 레이어, 색상, 선 종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값들을 다 복사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예요. 오락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스타크래프트요. 데스티네이션, 그럼 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택하면 얘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물어봐요. 목적지가 어딘가요? 클릭해주면 쪼르륵 움직이죠. 목적지입니다. 지금 선택한 거에 목적지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본, 목적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항상 컬러는 뭘 써야 된다고요? 네, 바이 레이어를 쓰셔야 됩니다.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하게끔. 자, 바이 레이어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컬러를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죠.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레이어를 하나 써볼까요? 레이어. 자, 레이어 실행해 보시죠. 지금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0입니다. 숫자 0이에요. 이게 기본 레이어입니다. 여기 쭉 따라가면 색상 보이시나요? 눌러서 딱 나오는데 여기 바이 레이어랑 바이 블록이 꺼져 있죠. 왜냐면 현재가 레이어니까. 여기서 색상 바꾸고 오케이. 자, 도면을 그려볼까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몇 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레이어 들어와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쭉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선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죠. 명령어는 라인 타입입니다. 보시면 선의 모양이 명령어 라인 타입이에요. 단축키가 LT입니다. 자,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띄워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 있죠.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커런트가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선 모양. 내가 작업하는 현재 선 모양이 뭐라고요? 바이 레이어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모양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여기 continuous라고 되어 있죠. 얘가 실선입니다. 선의 굵기는 나중에 따로 정의해요. 여기 굵은 실선, 가는 실선은 선의 색상으로 구별합니다. 자, 불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드 있죠. 로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아니 히든부터 갈까요? 히든 보면은 히든 0.5, 히든 EX 있죠? 이 히든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2분의 1이란 뜻이고 얘는 2배 했다는 뜻입니다. 자, 히든. 그 다음에 센터. 어디 갔을까요? 센터가 먼저인가요? 네, 센터. 히든. 그 다음에 팬텀.
그 다음에 배팅. 자, 이렇게만 불러보죠. 이렇게 배팅, 센터, 히든, 팬텀. 히든이 얘가 파선이에요. 얘가 파선입니다. 센터, 얘가 1점세선입니다. 중심선. 팬텀, 얘가 2점세선이에요. 가상실선. 이 배팅은 뭘까요? 건축 쪽에서 단열재예요. 단열재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를 선택하고 여기 커런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 바뀐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라인, 서클.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여기요. 우리 여기 색상이 있었죠. 컬러 밑에 여기가 선의 모양입니다. 배팅. 자, 라인. 자, 이게 단열재선이고요. 히든, 얘는 중심 저기 은선이고요. 팬텀, 얘는 2점세선입니다. 자, 한번 쭉 하나씩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요. 바꾸시면 돼요. 선택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 라인 타입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를 써서 또 바꿔보시죠. 자, 바이 레이어로 바꿔놓겠습니다. 항상 바이 레이어요. 항상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는 항상 바이 레이어. 자, 레이어. 선의 모양을 여기서 바꿔볼까요? 컬러 오른편에 보면 라인 타입 보이시죠? 선택하고 오케이. 자, 라인, 서클, 서클. 자, 라인 타입을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어입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요거 하나 썼잖아요. 보통 얘는 이제 7번 라인 타입은 컨티뉴어스를 보통 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다 씁니다. 외형선, 또요 은선, 중심선. 이렇게 한글 영어 다 괜찮습니다. 레이어를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컬러를 바꿉니다. 중심선 1번, 은선 2번, 외형선 3번. 이거 기계 쪽입니다. 중심선은 센터, 은선은 히든. 자, 이렇게 컬러와 라인 타입을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보시죠. 여기도 지금 중심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심선을 지금 보시면 요 체크문이 있죠. 요 체크가 0에 가 있네요. 자, 선택하고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레이어가, 작업 레이어가 바뀝니다. 자, 라인, 한 번 더 라인. 그러면 중심선에 맞춰서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옵셋 20mm. 옵셋 하면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나머지 트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이 외형선이죠. 선택하고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줍니다. 옵셋 18, 트림, 그 다음 각도를 10도로 체크하시고 라인. 오, 이런 레이어 바꿔야 되겠군요. 라인, 그 다음 트림. 자, 어떤가요? 레이어별로 선의 색상과 선의 모양을 다 넣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레이어에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온오프, 프리즈, 락, 플롯 이런 기능들입니다. 요 플롯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금지 표시가 이렇게 옆에 하나씩 붙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출력하면 화면상에 보이는데 출력이 되지 않아요. 이걸 풀어야만 출력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출력했더니 중심선이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프린트가 안 돼요. 그 레이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프리즈라. 자, 얘는 표를 하나 그려보죠. 먼저 오프, 온, 프리즈, 소, 락, 언락 이렇게 됩니다. 온오프죠. 온은 켜고 오프는 끄고, 오프 온 해도 돼요. 프리즈, 프리즈가 뭘까요? 저 프리즈 모르면 우리나라에선 간첩이죠. 이 프리즈 말고 포리즌 겨울왕국, 얼리다, 동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옛날 그 겨울왕국 그 원 제목이 프리즌이죠. 동결시키다, 그 단어입니다. 프리즈, 동결시키다. 그 다음에 so, 얼린 걸 다시 녹이는 거. 우린 어려운 말로 해동시키다라고 얘기하죠. 해동시키는 거. 레이어를 얼렸다, 해동시켰다. 락, 레이어를 잠갔다, 풀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다음에 작업이요.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자, 오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프하면 당연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요 돼요. 아주 웃기게 작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 불을 껐어요. 형광등 껐어요.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근데 못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니죠. 그죠? 이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오프하면 레이어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은 돼요. 자, 프리즈, 레이어를 얼렸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얼음으로 꽝꽝 얼렸으니까 작업도 안 돼요. 잠갔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안 돼요. 요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되는 얘는 안 쓰고 얘를 쓰는 겁니다. 얘는 써요. 눈에 보이면서 작업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트림이 안 되게 막고 싶어요. 중심선 같은 경우. 중심선 그려놓고 잠가버리는 거죠. 그럼 눈에 보여요.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죠. 지금 우리가 두 개 썼습니다. 중심선하고 외형선하고. 자, 중심선을 꺼보죠. 오프. 그러면 여기 백열등이 꺼진 거 보이시나요? 자, 눈에 어떤가요? 안 보여요. 자, 다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온오프 한번 해보시죠. 프리즈 쏘입니다. 프리즈 걸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쏘.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어떤가요? 눈에 안 보이고 보이고는 온오프하고 프리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자,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중심선을 껐습니다. 꺼진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하기. 아직 우리가 명령어를 다 안 배웠습니다. 이동하는데 여기다 all이라고 썼습니다. 전부 다란 뜻이에요. 선택하는 방법 중에 all 그러면 전부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시 볼까요? 따라간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 따라갔어요. all 그러면 반응합니다. 자, 프리즈 걸었습니다. 지금 레이어 감춰진 거 보이시죠? 자, 똑같이 쓸 겁니다. 이동하기 all. 자, 이번엔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켜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안 따라갔죠. all 명령어를 쓰면 오프한 건 작업이 돼요. 또 하나, 자요, 껐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입니다. 현재 레이어요. 현재 레이어, 더 커런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꺼졌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 뭐 하길 원하십니까? Turn the current layer off. current 현재 레이어를 turn off, 끄길 원합니다.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 시키기를 유지합니다. 아니, on을 유지합니다. 끌 거예요. 현재 레이어가 꺼졌네요. 현재 레이어가 꺼졌어요. 제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서클. 지금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이 그려지나요? 이거 그려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현재 레이어가 꺼져서 그래요. 현재 레이어를 켜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레이어를 꺼보세요.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끄세요. 그리고 서클이든 라인이든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 그려집니다. 신기한 게 화면에 안 보여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려져요. 그러면 이번엔 프리즈 걸 겁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프리즈 걸 겁니다. 똑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얘는 이렇게 뜹니다.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아까 오프할 때는 어떤가요? 오프할래요? 온할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프리즈 할 수 없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 못 걸어요.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동결시켜서 감춰버립니다.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려버린 거예요. 작업이 안 돼요. 에러가 나버리는 겁니다. 오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이 가능해요. 프리즈는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레이어는 요거예요. 요거. 투명한 아크릴판이에요. 투명한 도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대충 명령은 알아요. 근데 레이어는 왜 쓰냐면 레이어는 이렇게 투명한 도면이에요. 투명한 도면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다시 투명한 도면을 그리고 다시 또 투명한 도면에다가 그리고 딱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투가 돼서 하나의 완성된 도면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그린 것처럼 투명한 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합쳐서 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프리즈로 이렇게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페스츄리 있죠. 빵이요. 그 빵 같은 경우 이렇게 페스츄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밀가루 이렇게 겹겹이 쌓아 놨잖아요. 도면이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잠금이요. 현재 레이어를 잠갔습니다. 현재 레이어 잠갔어요. 작업 눈에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얼마든지 도면 이 라인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얘네들 선택이 안 돼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는 건 돼요.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작업들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락은 왜 써요? 우리한테 이렇게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보죠. LT 스케일이요. LT 스케일입니다. 자, 아까 치수 축척하면서 우리 크기를 한번 헤아려 봤었죠. 라인 이쪽으로 1000mm, 그 다음 라인, 자, 이 위로 8000mm, 그리고 자, 이쪽으로 1000mm, 그리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18000입니다. 18000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중심선을 선택하고 쭉 그려봤습니다. 빨갛게 선이 그려졌네요. 그죠? 이거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실선처럼 보이죠? 자, 제가 확대합니다. 자, 보세요. 확대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중심선. 근데 축소하면 실선. 출력하면요? 실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 모양에도 크기를 줘야 돼요. 그게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 선 모양 크기. 이해되시나요?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만큼이요. 자, 축척 얼마였나요? 1대 50이었죠. 네. 자, LT 스케일 50배.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히든은 괜찮은데 이 센터는 우리나라 규격보다 조금 더 커요. 이게 ISO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거 1대1로 넣으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LT 스케일. 자, 얼마로 주냐면 내가 계산한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요. 2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25죠. 요만해야 좀 보기 좋죠.
이해되시나요? 센터를 쓸 때는 이 선 모양 센터를 쓸 때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 LT 스케일 제가 3분의 1을 쓰고 싶어요. 축척이 1대 50이잖아요. 50의 3분의 1이면 얼마죠? 뭘 계산해요? 시키면 되지. 그죠? 정수 나누긴 된다 그랬잖아요. 정수 나누기 쓰면 돼요. 50의 3분의 1이요. 그러면 딱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척을 적용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선 모양 축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라인 타입 명령어에 들어가면 라인 타입 명령어에 보면 여기 show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스케일이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스케일이 전체, 커런트 오브젝트 스케일은 객체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런트 스케일 쓰시면 안 돼요. 커런트 스케일은 어쩌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씩. 여기서 안 줘요. 어디서 줘요? 여기서 줘요. 선택하고 여기서 주는 겁니다. 여기. 어쩌다 하나 줄 때 2배 커져라.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0.3 3분의 1로 줄어라. 1대 1로 되어라. 어쩌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 어쩌다가 누구냐면 얘요. 단열재가 안 맞아요. 크기가. 그래서 얘한테만 줘요. 얘한테만 0.3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얘만 줘요. 얘만.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주는 겁니다. 아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적당히 선을 길게, 자, 길게. 자, LT 스케일 아까 우리 50 썼죠? 그러니까 지금은 0.3. 어머, 너무한 게 들어갔네요. 네. 자, 제가 왜 LT 스케일을 0.3을 줬을까요? 축척이 1대 1이죠. 1입니다. 축척이 1이에요. 근데 제가 3분의 1을 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0.3. 자, 옵셋 5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바꿔서 서클. 자, 교차점이죠. 그 다음 반지름 8, 반지름 15네요. 8 엔터, 15 엔터. 그 다음 이쪽은 반지름 5하고 반지름 10입니다.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은 가상선이라 그랬어요. 이 외형보다 이렇게 길게 안 빼요. 약 3에서 5mm 더 길게 빼시면 돼요. 3에서 5mm를 뺍니다. 어떻게 해요? 3에서 5mm 어떻게 빼죠? 간단해요.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그리고 트림으로 싹 선정리. 얘는 없는 선이니까 다시 지웁니다. 중심선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부터 도면 그릴 때 중심선 다 정리하셔야 돼요. 3에서 5mm. 저는 5mm 쓸 겁니다. 5mm 길어 보여요. 그럼 3mm 쓰셔도 돼요. 4mm 쓰셔도 됩니다. 자, 선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라인을 그릴 때 뭘로 그리면 돼요? 바로 탄젠트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서 많이 실수하세요. 보세요. 접점이기 때문에 중심선보다 앞쪽에 만들어집니다.
중심선보다 뒤쪽에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탄젠트로 선을 연결해 보시죠. 자, 옆으로 밀고 라인, 그 다음에 다시 중심선 그리고 선택하고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꾸면 돼요. 옵셋 60mm, 다시 옵셋 20mm. 그러면 요 교차점들이 원의 중심점들이 되는 거죠. 서클 클릭하고 봤더니 파이로 나옵니다. 파이 20, 파이 30 지름이죠. 그러니까 D 누르고 엔터, 20 엔터, 다시 서클 D 누르고 엔터, 30 엔터, 다시 5 엔터, 5 엔터, 다시 10 엔터, 10 엔터.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탄젠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때 여기 트림을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트림하고 여기 아니구나. 다시 여기가 원이죠. 요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15인 원을 그리고 역시 트림을 해주면 되는데, 확대를 해보세요. 여긴 트림 안 됐잖아요. 자, 이렇게요. 확대해서 다 트림 해주셔야 됩니다. 모양은 다 끝났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